송파경의 남희순 의원입니다. 장관님, 예. 지난번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가 그 응급실 뺑뺑이 사망의 가짜 뉴스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아마 그게 응급실을 운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정부 지자체 이 말 그다음에 자체가 틀린 말이잖아요.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얘기죠. 왜냐하면 그 뒤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응급실 미수용으로 인해서 사망된 결과 살해 11건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셨어요. 그리고 추석 당일날에도 부산에서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때 당시에 총리가 이런 걸 이렇게 전면 부정하고 가짜뉴스라고 그렇게 소리를 높이고 모든 것이 전공의 탓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여야 의정 대화 되겠습니까? 여야 의정 대화가 안 된 주된 이유가 한덕수 총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날 그런 식의 태도를 했기 때문에요. 그 깨진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라고요. 정말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질문을 할 때는 그 총리한테 질문을 할 때는 여야 의정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총리에게 답변할 기회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짜 뉴스라고 정말 너무 기가 막히게 답변을 해서 이거 틀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때 저는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은 응급실을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지금 현재 그게 새로운 얘기입니까? 여태까지 응급실 운영 어려웠고요.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전공 이탈로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발생한 거라고요. 그럼 그걸 인정해야죠. 뭐 가짜뉴스라고 그냥 큰 소리를 치고 그럽니까? 앞으로 여야 의정 불씨 살릴 기회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맨날 뭐 대화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있다. 비상진료체계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말 더 이상 의료계와 국민의 희생으로 더 이상 유지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이게 송구하다 미안하다 이런 말로 끝낼 수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지금 보통 재난이라고 하면은 소통과 신뢰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소통도 안 되고 신뢰도 깨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뢰를 쌓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렇게 영혼 없는 답변을 하십니까, 장관님? 오늘 하루 종일 그래요, 답변 태도가요. 도대체 이 재난 위기를 해결할 기미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기가 막힙니다, 지금. 세간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장관님이 책임을 지고 싶어도 못 지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2,000명 결정이 장관님이 한 게 아니거든요. 장관님이 했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아니니까 자기가 한 일도 아닌데 책임질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누가 책임져야 돼요? 제가 책임지고 결정하는 아니, 건 장관님 맞습니다. 2,000명 했으면 장관님 책임지고 그만두면 되는 거라고요. 그만 못 두시잖아. 왜 못 그만둡니까? 본인이 결정 안 했으니까 책임 못 지는 거죠, 지금. 이렇게 책임을 세상에 8개월 동안 온 국민이 지금 고통을 받아가면서 버티고 있는데 또 기다려달라.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식의 영혼 없는 얘기 계속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요.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까지 왔으면? 왜 이렇게 지금 차관님, 장관님 손에서 해결할 일을 못하고 있습니까? 왜 여야 의정 태입을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료계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더 설득을 하고 그래서 빨리 여야 의정 협의체가 발족될 수 있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온갖 방법 지금 다 해봤잖아요. 저희들도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려가면서 정부가 좀 이걸 해결하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의원님도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도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대정부 질문에서 엉뚱한 답변했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요 정말 의료 개혁을 위해서 의대 정원 확대해야 된다 다 동의합니다. 저도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의료 개혁 방향을 보더라도 참 답답해요. 왜냐하면 의대 정원이 왜 합니까? 의대 정원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사실은 사회적 배치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배치 계획의 하나로서 저희가 지역 의사제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정부에서 계약형 지역 의사제를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계약형 지역 의사제라고 하는 거는 사실 계약 파기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복무하는 지역 의사제 도입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법 제정되면은 그렇게 하실 겁니까? 법 제정에 적극 동의하실 겁니까? 지역 의사제 도입하고 공공의대 설립이 다 지역 의료 확충을 위한 고민의 결과라고 전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2020년에 저것을 제도화할 때 또 강한 반발이 있었고 아니, 그러니까 또 지금 위헌 소지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위헌 소지나 이런 부분들은 다 그때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회에서 이걸 만들어 드리면 그때 정부가 반대할 리는 없잖아요. 이 제도가 있으면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거 그럼 논의 지역 과정에 의사제하고- 적극 참여해서 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검토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럼 지역의사제하고 공공의료 확보를 위한 지금 공공의료법도 지금 내놔져 있는데 이것도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내용을 통해서 의료 인력을 확대되는 것입니다. 방향이 있어야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실은 그 상급 종합병원에 대한 진료 체계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보건의료 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저는 이게 고비용 급성기 사후 치료 중심에서 사전 질병 예방으로 건강진전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에 얼마를 쏟아 붓는다고 하는데 1차 의료 기반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국민 주치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환자의 어떤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환자 기본법 이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지금의 정부가 내놓는 의료개혁 방향은 지금 충분히 지금 검토가 안 된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 같이 검토하시겠습니까? 네, 1차 의료 기반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상층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계획을 이번에 발표를 했고 그 밖에 이제 1차 의료 지역 의료 역량 확충을 위해서 제안하신 것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네? 오늘 의원들이 얘기했거든요. 마지막에 한번 고민하셔서 네. 책임진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